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 한글 19번째 강의 기출문제 9회입니다. 자, 그럼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에 앞서 기출문제 풀이 영상이 혹시 처음이시라면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앞에 이론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9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쪽으로 가셔서 맨 앞에 편집용지 여백 설정하셔야죠. 위에서부터 10 하시고 탭으로 이동하시면서 여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는 10, 왼쪽 오른쪽은 11하죠. 그리고 설정하시고요. 1점 하시고 엔터, 2점 하시고 엔터, 쪽에서 구역 나누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3점 엔터, 4점 엔터,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 세 번째 페이지 3쪽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은 위쪽에서 여기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항상 문서 ITQ 폴더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9회니까 기출문제 9회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3페이지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 커서 두시고요. 처음에 하실 거는 머릿말이죠. 여기 메타버스 산업 육성이라고 머릿말 작성하시고 도둠의 10 오른쪽입니다. 자, 그러면 쪽에서 아래쪽 머릿말로 가셔서 머릿말, 꼬릿말 만들기. 자, 그 다음에 글씨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블록 선택하시고 글꼴은 도둠의 10 오른쪽이죠. 위 가셔서 도둠 하시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모든 글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둠 글자 크기 10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서 닫기 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줄에 커서 두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여기 제목을 써주셔야겠죠. 입력을 해주세요. 자, 입력이 다 되셨으면 블로그 선택하시고 위의 제목은 굴림의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입니다. 굴림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고 블록이 선택된 상태에서 저희 책갈피와 덧말 중에서 덧말을 하셔야죠. 입력 옆에 누르셔서 덧말 넣기. 자, 그 다음에 덧말은 위에 글씨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매자 앞에 커서 두시고 입력에 가시면 책갈피 눌러주시고 책갈피 이름은 뭐죠? 메타버스네요. 이렇게 써주시고 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다음에는 여기서 한 줄 띄우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도 본문을 입력하셔야죠. 여기 메타버스부터 시작하셔서 여기 환경 조성 있다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문단이 바뀔 때 여기에서는 항상 스페이스바 2번, 공백을 2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입력을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이 다 되셨으면 여기 매자 앞에 여기 커서 두시고요. 첫 번째 문단 첫 글자 장식부터 해보겠습니다. 옆에가 두 줄이고요. 글꼴은 굴림, 면색이 노랑입니다. 여기 앞에 커서 두시고요. 서시에 가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 두 줄 해주시고 글꼴은 굴림이었죠. 굴림. 그 다음에 면색은 노랑 설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것은 한자 두 개로 바꾸셔야죠. 한자가 앞쪽에 있네요. 여기 견인이랑 연계. 그러시면 여기 견인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한자키 견인은 어떤 글씨인가요? 이거 선택해 주시고 한글의 가로 한자니까 한글의 가로 한자 확인하시고 바꾸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계하는 연계 이렇게 해주시고 키보드에서 한자키 연계는 요거 있잖아요. 선택해 주시고 한글의 가로 한자 바꾸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셔야 될 것은 각주죠. 각주는 여기에 가짜 앞이니까 여기 가짜 앞에 정확하게 커서 두시고요.
입력에 가시면 각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면이 아래로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여기 각주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각주에서 하셔야 될 것은 여기 앞에 있는 모양을 바꾸셔야겠죠. 동그라미 기억이니까 위쪽에 가셔서 각주 미주 모양, 그 다음에 여기 모양에서 동그라미 기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각주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저희 첫 번째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그림, 네, 입력 밑에서 그림, 악수하는 모양은 요거죠. 네, 그림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고 적당하게 크게 해주시고 자르기, 위쪽에서 자르기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을 한번 찍어주시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자, 그림의 크기는 40에 40, 40 탭탭 하시고 40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여백은 왼쪽만 2m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하셔서 딱 놓으시고 여기서 의중로 이렇게 돼서 의중, 네, 이렇게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중간 2번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영역은 첫 번째 특수문자 하시고 위에 글씨를 아래 글씨를 써주시는 거죠. 쓰실 때는 가랑 여기 동그라미 기억, 문단 번호 기능은 쓰시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한 줄 띄우시고 커서 두신 다음에 특수문자 미음 한자 하신 다음에 저 모양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바꾸기 해주시면 되고요. 한 칸 띄우시고 글씨를 서울시부터 여기 자료원까지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글꼴은 굴림의 18, 하향이 빨강이네요.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만 선택을 해주시고 편집에 가셔서 글자 모양, 글자 색은 하향에 음영색은 빨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도 선택을 해주시고요. 굴림의 18, 기울임 강조점입니다. 굴림.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요만큼만 선택을 하시고 기울임 여기서 눌러주시고요. 자, 강조점은 여기 조사 분석까지만. 그 다음에 글자 모양에 가셔서 기본이 아니고 확장으로 가셔서 강조점 모양이 요거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자료원도 선택하시고 글자 모양에서 강조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아래는 되셨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우클릭 하셔서 문단 번호 선택하신 다음에 찾으셔야겠죠. 가점이랑 동그라미 기억. 여기 보시면 가점이랑 동그라미 기억인데 네, 없습니다. 네, 그러시면 선택을 하시고 참고로 요거는 이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아무거나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정의 이렇게 가셔서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점이니까 1수준은 번호 모양에서 여기 나다 선택하시고 가점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1수준은 20의 오른쪽이니까 20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해주시면 되고 2수준 선택하시고 동그라미 기억이니까 번호 모양을 동그라미 기억 선택해 주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기억 뒤에 점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점이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점을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수준은 30의 오른쪽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요. 설정. 자, 그 다음에 줄간격 180.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두 줄만 선택하시고, 서식 옆에서 한 수준 감소.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서식 옆에서 한 수준 감소.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면 세 번째 영역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편집에서 여기 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줄수랑 칸수를 세줘야겠죠? 줄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 하나, 둘, 셋, 네 칸이네요. 여섯 줄에 네 칸. 네, 이렇게 해주시고 만들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비. 첫 번째는 4자 뒤에 정도까지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활자 뒤에 정도까지.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있다 정도까지니까 이렇게 하셔서 있다 정도까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합치셔야죠.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랑 여기 아래쪽이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합치는 단축키 M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M자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원 이렇게 하시면서 글씨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셀 너비 조절이라든가 표 칸의 너비 조절이라든가 이 합치는 거는 입력하시면서 차근차근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 다 하셨으면 먼저 블록을 선택하시고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표 전체 글꼴은 굴림의 10 가운데 정렬입니다.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 10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테두리가 없죠? 네, 테두리 단축키 L자 누르셔서 없음하시고 왼쪽과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첫 줄 선택하시고 L자 누르셔서 자, 보시면 위아래 두 줄의 그라데이션이니까 두 줄 선택하시고 위쪽과 아래쪽 그 다음에 배경에 가셔서 그라데이션 선택하시고 가로에 하양의 노랑입니다. 하양의 노랑. 네, 설정. 그 다음에 아래쪽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도 두 줄이죠. 네. L자 누르 들어가셔서 이중실선 아래쪽. 되셨으면 높이 조절 이렇게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 두 번, 네, 두 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다 만드셨으면 이제 한 줄 띄우시고요. 아래에 하단 기간명을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블록 선택하시고 글자 모양, 편집의 글자 모양으로 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글꼴은 궁서, 네, 궁서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24, 그 다음에 진하게 장평 105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설정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쪽번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쪽으로 가셔서 쪽번호 매기 위치 선택해 주시고 줄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동그라미 1, 2, 3 선택하시고 6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넣기 하셔서 아래쪽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이 페이지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도형, 글맵시, 그림 등을 넣으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4자 밑에 커서를 두시면 되고요. 입력에 가셔서 자, 그리실 때 항상 배경이 되는 큰 도형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직사각형 선택하셔서 적당하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요거의 크기는 여기네요. 130에 145. 130에 탭 하시고 145 크기 고정. 선에 가셔서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으니까 둥근 모양. 그 다음에 채우기 가셔서 색상은 항상 흰색 말고 다른 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아주시면 되고요. 살짝 위로 갈까요? 네. 그 다음에는 특별한 게 없으면 위에서부터 네, 그 상자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자는 여기 위에서 가로 그 상자 선택하시고 적당하게 그려주시고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115에 17, 115에 탭 하시고 17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에 가셔서 반원으로 해주시고 채우기에 가셔서 면색은 파랑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설정 키보드랑 마우스를 이용해서 네, 비슷하게
얹혀 놓으시고요. 안에 클릭하시고 여기 안에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다 써주시고요. 블록 선택하시고 궁서 22 하얀 가운데입니다. 글자 크기는 22, 그 다음에 글씨색은 하얀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간에 여기 도형을 먼저 그리셔야죠. 네, 직사각형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이 도형의 크기는 여기 110에 50이네요. 탭 하시고 50 크기 고정 해주시고요. 선은 직각이니까 변경 안 하셔도 되고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말고 다른 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얹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진 입력 밑에 그림으로 가셔서요. 1, 2, 3 주식회사 선택하시고 열기 이렇게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이 사진 그림은 40에 30 회색조네요. 40에 탭 하시고 30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그래프로 꼭 해주셔야죠. 네. 해주시고 그램에 가셔서 회색조. 네, 그 다음 설정 비슷하게 얹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에 가셔서 하이퍼링크 네, 여기 한글 문서에 가셔서 여기 잭할피로 메타버스 선택하시고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옆에 글메시를 해볼게요. 입력 밑에 글메시에 가셔서 문제를 보시고 글메시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글메시 모양은 육각형입니다. 네, 여기서 육각형. 글꼴은 도둠이네요. 자, 그 다음에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크기는 50에 35 빨강입니다. 50에 탭 하시고 35 크기 고정해 주시고 글메시도 글 앞으로 해 주시고요. 채우기에 가셔서 빨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아래쪽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래 도형은 직사각형 두 개네요. 네, 그러시면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자, 기본에 가셔서 아래 도형은 11에 15입니다. 네, 그러면 11에 탭 하시고 15 해주시고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아래 도형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죠. 네, 선에 가셔서 둥근 모양 채우기는 흰색 말고 다른 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얹혀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 하나 더 그려주시고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자, 기본에 가셔서 크기는 10에 13 10에 탭 하시고 13 크기 고정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자, 그 다음에 글씨 넣으셔야 되니까 위쪽에서 글자 넣기 안에 1이라고 써주시고 블록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의 20 가운데입니다. 글자 크기 20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얹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글상자. 네, 글상자 이용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글상자는 크기가 없습니다. 선에 가셔서 여기서 점선 또는 파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항상 채우기에 가서 면색은 색 없습니까? 여기 채우기 없음.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안에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블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의 18 가운데입니다.
글자 크기는 18. 네, 가운데 정렬.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앞에 도형 선택하시고 위쪽에서 대체 선택. 저희 복사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넓게 선택해 주시고 왼손으로 컨트롤과 시프트 누르시고요. 앞에 도형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나 놓아주시고 다시 위쪽으로 가셔서 중간쯤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안에 글씨 변경을 해주시고요. 뒤에 도형 선택하시고 색상 다른 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너무 진한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글씨도 변경을 해주세요. 글씨 변경을 다 하셨으면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1페이지 2번 표와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조건에 따라 출력한테 같이 표와 차트를 만드시는 거죠. 표를 그리시고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자 밑에 커서 두시고요. 입력 바로 밑에 표 가셔서 줄수랑 칸수를 확인하셔야겠죠. 줄수는 하나, 둘, 셋, 넷, 5줄에 하나, 둘, 셋, 넷, 6칸입니다. 그러면 5줄에 6칸 해주시고 만들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것은 요 칸들이 너비가 같은지. 네, 요 문제는 다 같죠. 네, 그러시면 여기에서 구분 이렇게 하시면서 안에 내용을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블럭을 선택하시고요. 조건을 보겠습니다. 표 전체 글꼴은 도둠의 10,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셀 배경색 노랑이죠. 글꼴은 도둠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갈 부분만 선택하시고 오른쪽. 그 다음에 음영은 요만큼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표체구에서 채우기에서 노란색.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이쪽에 합계 구해주시고 캡션 넣어주시고 테두리 여기 바깥쪽 2줄, 이쪽에 2줄, 이쪽에서 아래쪽 2줄, 그 다음에 대각선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항상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블록 계산식에서 합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단축키 L자 누르셔서 이중실선 하시고 바깥쪽.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L자 누르셔서 이중실선 하셔서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L자 누르셔서 이중실선의 아래쪽. 그 다음에 대각선 해주셔야 되니까요. 선택하시고 위아래. 자, L자 누르셔서 대각선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하시고 왼손은 컨트롤 누르시고 한 번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캡션 해보겠습니다. 표 테두리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여백 캡션에 가셔서 위쪽 선택을 해주시고요. 설정하시고 표 1은 지우시고요. 네, 캡션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다 입력하셨으면 블록을 선택하시고 잊지 마시고 도둠의 10입니다. 그 다음에 10 오른쪽 정렬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이제 차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조건을 보시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요. 항상 이 노란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쪽에서 차트 만들기. 자, X 하시고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크기랑 위치를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제목, 여기 제목을 써주시고 굴림이 진하게 12.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시고 제목 편집 안에 글씨를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이죠. 네.
진하게 글자 크기 12. 네, 그 다음에 설정. 자, 그 다음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채우기 하향의 테두리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 하향의 테두리.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걸로 X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번에 보시면 제목의 전체 얼굴은 굴림의 보통 10. 축제목, 여기 축제목 써주시고, 법내, 여기 테두리 해주시고, 자, 축제목 먼저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차트 구성 추가, 축제목의 기본 세로, 자, 그 다음에 축제목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제목 편집, 축제목을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의 보통 10이죠. 네. 설정해 주시고 회전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끝으로 가셔서 그 상자는 가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선택하시고 테두리 하셔야 되니까 더블 클릭. 맨 앞으로 오셔서 선만 어두운 색으로 해주시고요. X. 자, 그 다음에 글꼴 다 바꾸셔야죠. 우클릭하셔서 글자 모양 편집에 가셔서 굴림입니다. 설정해 주시고 가로축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글자 모양 편집. 설정해 주시고 숫자도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글자 모양 편집. 네, 설정. 글자를 다 바꾸셨으면 이제 축을 보셔야죠. 0부터 600까지 200씩. 여기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0부터 600까지 200씩. 그 다음에 눈금선을 없애셔야 되니까 눈금선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차트가 끝났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위로 올라가셔서 1번 스타일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조건에 따라 스타일 기능을 적용해서 출력 형태 영문 2줄과 한글 2줄을 써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기에 대해서 스타일 적용해 주시고 스타일 안에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자 밑에 여기 커서 두시고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영문 2줄과 한글 2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이 다 하셨으면 블록을 선택하시고요. 여러분들 편집에 가셔서 스타일에서 스타일 눌러주시고요. 맨 앞에 추가하기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스타일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쓰신 다음에 문단 모양에 가셔서 문단 모양은 왼쪽이 15에 문단 아래 간격이 10이네요. 네, 왼쪽 옆에는 15, 문단 아래 10 주시고요. 설정, 그 다음에 옆에 글자 모양에 가셔서 자가는 5죠. 네, 자가는 5, 장평은 95, 한글은 도도입니다. 영문은 굴림. 네, 이렇게 하시고 설정, 추가 설정. 자, 그래서 맨 끝에 글씨가 잘 맞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끝에 글씨가 잘 맞는지 봐주시면 되고요. 안 맞으면 오타나 띄어쓰기가 잘못됐는지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1번 스타일은 끝나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2페이지 3번 수식을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1번, 2번 수식 두 개를 작성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3자 밑에 커서 두시고요. 가로 1 하시고 한 칸 띄우시고 입력에 가셔서 수식.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K는 해주시고 분수. 그 다음에 A에 가로 하시고 1 더하기 R 가로 닫으시고 가로 2개 여시고 1 더하기 R 가로 닫으시고 위점자 N승 하시고 방향키 오른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가로 닫으시고 방향키 오른쪽, 그 다음에 R자 누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넣기 해주시고요.
적당히 띄워주시고 가로 2 한 칸 띄우시고 다시 수식에 가셔서 자 여기서는 여기서 기호 찾아서 해주시고 이게 잘 안 보시는데 A입니다. A 그 다음에 오른쪽 하시고 B 하신 다음에 오른쪽 해주시고 여기 안에서 X, F 가로 여시고 X 가로 닫으시고 DX는 해주신 다음에 분수 오른쪽 해주시고 B-A 오른쪽 해주시고 다시 A, B 그 다음에 X, D, X는 분수 A 더하기 B 오른쪽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넣기. 혹시 수식에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틀린 사항 있으시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수정을 해 주시고 넣기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여기 밀린 글씨나 도형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저장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9회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시나요? 혹시 안 되시는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잘 하시고요. 교재 구매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